네, 현재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들의 CS 현장 리포트 보셨습니다. 이번 CS 박람회가 52회라고 하더군요. 이제 사흘간의 일정으로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오늘 개막을 한 겁니다. IT 마니아들의 축제라고 불리우는 행사기 때문에 뭐 전통적인 제품인 뭐 TV 같은 가전 부문도 있고요.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5G 같은 여러 가지 혁신 기술을 앞세우면서 많은 제품들이 출품됐습니다. 네, 과연 이번 CS를 통해서 우리 국내 기업들은 또 어떤 평가를 받게 되고 해외에서는 어떤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지 CS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스카이메도우 파트너스 한인수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CS가 올해도 개막을 했군요. 작년 CS와 비교를 해본다면 트렌드에서 어떤 부분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워낙 CES에 많은 기업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네. 근데 뭐 또 새로 나올 것이 뭐가 있나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새로운 제품과 기술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굉장히 즐겁고 놀라게 하는데요. 이번에는 자동차가 굉장히 상용화, 자율주행이랄지 인공지능이 탑재된 것들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놀라움을 주는 그런 전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직접 키워드를 뽑으셨다고 하는데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CS 변화, TV 기술의 지속적 발전, 미래 자동차, 5G 이동통신, 그리고 AI 에브리웨어 국내 대기업 총출동이네요. 지금 보면은 5G하고 그리고 AI는 빼놓을 수 없는 핵심인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일단 5G 같은 경우는 지금 상용화가 어느 정도 수준인 거죠? 이미 이제 그 통신사도 5G 열심히 광고 마케팅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품도 5G 스마트폰이 올 상반기에 출시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G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간단히 비교를 하자면 4G 기존에 사용하는 전화기에서 예를 들어서 한 15기가 정도 되는 영상을 다운로드 받는다. 그럼 속도가 한 60배 정도 빨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60배 정도 빨라진다. 자, 그리고 이번에 네이버가 CES에 참가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퀄컴과 손잡고 만든 그 5G 로봇 이외에도 인공지능 로보틱스 자율주행 모빌리티, 그러니까 최첨단 미래 기술 13종을 선보일 것으로 지금 보여졌는데 네이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이버에 보면 아주 독특한 연구 조직이 있습니다. 네이버 랩스라고 하는 조직인데요. 네. 그것이 선행 연구를 한 오랫동안 해왔고 지금은 별도의 독립된 자회사로 네이버의 그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로봇, 그다음에 인공지능, 말씀하신 자율주행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퀄컴하고 5G 통신 칩을 로봇에 연결한 건 로봇이 이제 별도로 동작하면서 모자라는 컴퓨팅 파워 같은 것들을 중앙에 예를 들어서 중앙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이제 전산 센터에 연결을 해서 보다 나은 컴퓨팅 결과 연산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더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로봇이 한다거나 더 똑똑한 일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랩스가 그동안에 그 여러 가지 기술 전시회를 통해서 로봇 기술을 간간히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동안에 연구해왔던 로봇들을 다 총 집결했는데 네이버는 이제 다른 로봇 기술 회사는 좀 다르게 생활 밀착형에 가까운 로봇들을 만들고 있고 가장 이제 주목을 받은 건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저 로봇이 그 3D 3차원 지도 실내 지도를 만드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에 관련된 비즈니스에 저런 로봇 기술들, 인공지능 기술들이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좀 속도감 있게 짚어보죠. 짚어볼 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 이제 또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일단 대표적인 기업이죠. 삼성전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90인치 대 QLED TV를 선보였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제품입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그 OLED 관련된 제품들 중에서 대형 화면 제품을 실제로 상용 양산하면서 제품에서 전시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동안에 많은 연구 개발을 했던 빅스비 같은 이제 인공지능 기능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사용자의 시청 이력 같은 것들을 그 인공지능이 스스로 찾아서 뭐 권해준다거나 어떤 그런 인공지능이 나와 있는데 보통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화질이 4K보다 훨씬 더 한 4배 정도 해상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더 선명한 그리고 또 삼성전자 측에서는 이제 궁극의 엔터테인먼트 디바이스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TV 말고도 삼성 봇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로봇이 이제 아까 잠깐 화면에서도 봤는데
그 헬스케어 관련된 제품들, 네. 그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로봇이 실내에서 다니면서 사용자들의 건강을 체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좀 굉장한 아이디어 상품 중에 하나는 공기 청정기를 실내 그 실제로 공기의 그 오염도를 측정하면서 이동하면서 로봇이 공기를 청정하는 그런 로봇도 있었고요. 그리고 보행자를 보조하는 이렇게 입는 형태로 해서 보행자를 보조하는 그런 이제 장애인이나 혹은 보행이 불편한 분들을 돕는 그런 로봇들도 만들어서 많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활 속에 더 깊숙이 개입하고 케어해주는 그런 로봇들이 대거 선보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군요. LG전자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자, LG전자도 TV 하면은 뭐 굉장히 강자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돌돌 말리는 달력 돌돌 말리듯이 그런 돌돌 말리는 TV를 선보였다고 세계 하거든요. 최초라면서요. 최초라고 하죠. 네, 설명해 주세요. 그게 이제 그 사실은 그 기술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기술입니다. OLED라고 해서 그 많은 전자회사에서 지금 이거죠? 네네. 네. 네, 저거 맞습니다. TV가 밑에서 저렇게 올라와요. 밑에서 올라온다. 돌돌 말린 화면. 이야, 신기하네요. 요즘 유튜브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그 LG전자가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이고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잘 만들고 그 이제 저 디스플레이 통상 LCD TV 같은 경우에는 뒤에 백라이트라고 해가지고 빛을 내는데 저런 이제 OLED 같은 경우에는 폴리머, 약간 플라스틱 같이 휘어지는 그런 데 자체적으로 빛을 내기 때문에 훨씬 가볍고 얇잖아요. 네, 굉장히 얇습니다. 가볍고 얇고 훨씬 밝고. 근데 이제 저렇게 완전히 말 수 있는 기술은 매우 어려운 기술이 해당됩니다. 그렇게 굉장히 뛰어난 세계 최초의 기술을 만든 LG인데 굉장히 겸손하게 마케팅을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한 번 이제 저 영상을 보면서 놀랐다고 합니다. 왜 마케팅을 겸손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서 저희 기자가 또 보여줬던 영상에도 있었는데 그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LG전자가 이제 집에서 쉽게 맥주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 홈브루 기계를 선보였다고 하던데요. 근데 사실 맥주는 집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레시피만 잘 알면은 효모하고 또 호프하고 보리, 밀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보면 이 가정에서 김치 냉장고에서 김치 발효해서 만드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원리이고 그리고 컨트롤 이제 컴퓨터가 맥주 효모와 적당하게 발효할 수 있는 조건, 온도, 공기 농도 이런 것들을 잘 통제하는 그런 일종의 정밀 제어 장치 이런 것들이 달려 있기 때문에 정수기에서 물 나오듯이 저렇게 맥주가 나오네요. 굉장히 맥주 매니아들한테는 아주 사랑받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술을 얼마나 마시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농담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번에 좀 신선한 거 봐야 될 게 저가의 동침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 LG TV에 애플의 iOS가 탑재가 된다라는 거죠. 경쟁자인데 손을 잡았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이 원래 이제 배타적이고 타사 기기를 자기 거에 연동하지 않는 나쁜 남자죠. 근데 이제 별명이요? 애플에 보면은 이게 콘텐츠 사업이 있습니다. 아이튠즈하고 애플 뮤직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스트리밍 영상 같은 이제 비즈니스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과거에 그 동안에는 그 애플 TV라고 조그만 단말기 같이 생긴 거를 셋탑보다 훨씬 작은 거를 TV에 연결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애플 TV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의 전자 회사에서 만든 스마트 TV 거기에서 직접 애플의 아이튠즈를 본다거나 아니면 TV 쇼 혹은 애플이 만든 에어플레이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애플의 다양한 기기들을 가전 제품인 TV의 대화면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이 열린 거죠. 애플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애플 노트북이나 아니면 스마트폰, 애플의 아이폰 이런 경우에서만 이런 콘텐츠를 직접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튠즈 콘텐츠를 유통하는 데 상당히 제약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아이튠즈에 관련된 비즈니스, 콘텐츠 서비스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들과 협력하는 게 애플한테는 중요한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번 CES에 완성차 업체들도 많이 참가를 했는데 특히 이제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는 걸어 다니는 차를 선보였다고 해요. 걸어 다니는 자동차. 차가 걸어 다녀. 그게 이제 그 로봇 발이 달려 있고 로봇 발 밑에 바퀴가 있는 형태의 자동차입니다. 아까 화면에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건가요? 저 같네요. 정말 다리가 달렸군요. 저기 이제 어찌 보면은 자동차가 다닐 수 없는 그런 지형에 재난 복구랄지 이런 데에서
오지나 이런 데에서 탐험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자동차 컨셉카인데요. 네. 사실 이제 이번에 저것을 상용할 목적으로 전시했다기보다는 로봇 기술, 전기 자동차 기술, 그다음에 또 관련된 제어 기술 이런 자동차 기술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한꺼번에 보여줬다는 점에서 현대 자동차의 기술력을 이제 많이 뽐낸 그런 전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미국의 현지에 만든 그 오픈 이노베이션 랩 거기에 이번에 연구 결과물로 CES에서 처음 공개했다고 합니다. 네, 네. 흥미로운 또 걸어 다니는 차를 봤습니다. 뭐 우리 기업들 주로 살펴봤는데 뭐 국제 전시회니까요. 다른 곳에 해외 기업들이 좀 내놓은 뭐 서비스나 기술 중에서 좀 흥미롭게 봐야 될 부분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그 기업체가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00개 넘는 기업들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전통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은 뭐 자동차 쇼에 나오지 CES에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자동차가 점점 모빌리티 기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가 전기 제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 가전을 다루는 이번 전시회에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외국 회사 중에서 이제 BMW는 이번에 그 시연을 직접 하는데 가상 현실을 자동차 안에 집어넣고 완전 자율주행하는 것을 그 제한된 공간에서 시연을 이번에 했고요. 네. 안에 타면 그 안에 이제 화면이 뭐 집에서 보는 영화관 화면처럼 바뀌기도 하고 굉장히 미래 기술을 많이 소개한 장면이었고 또 머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선보였던 그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자동차에 있는 많은 기능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이번에 실제 자동차 상용하는 모델에 탑재해가지고 출시했다고 해서 자동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전 세계 이목을 끌만한 것 같습니다. CS 2019 소식 알아봤습니다. 한인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